네, 또 다 여쭤보면 우리가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적어주신 거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두세 분 남았는데 마저 적어주시면 되고요. 한번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내가 조금 더 그 맥락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더 정보가 잘 유용하게 왔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그림이 선명할 때 내 의견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사용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머릿속으로 맴맴 돌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용어나 단어들이 좀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제 한쪽 측면만 봤던 것들을 조금 더 다각화해서 볼 수 있게 도와줬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관찰 기록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 장면만 보고서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쓰기보다는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너가 어떤 관점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유아교육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해달라던가, 뭐 이런, 아니면 이거를 이런 용도로 사용할 거니까 네가 그거에 맞게 답변을 해달라고 한다라던가, 그런 맥락적인 좀 정보들을 추가로 줬을 때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활동 계획안도 한번 써봤고, 자료도 한번 만들어봤고, 관찰 기록도 해봤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뭐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험을 하시면서 느껴지는 바는 분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못 보여드렸던 거 잠깐 좀 보여드려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랑 해봤던 건데, 보면 이제 얘가 나와가지고 너네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바꿔주겠다고.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그린 그림을 딩딩이가 AI로 꾸며준 거 기억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은 얘가 그린 그림에 얘가 이제 용이랑 무지개랑 호랑이, 유니콘을 초과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준 거예요. 나노 바나나가.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신데렐라 한 명 추가해달라고. 근데 보면은 한 명이 대신에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나는 얘를 그대로 살리고 싶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거를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근거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게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미를 추가해달라 그랬는데 보이세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빈칸에 날아다니는 개미 추가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고, 또 여기에 이거 자기가 좀 나름대로 그려봤는데 100마리 추가해달라고 그래요. 네. 대신에 원래 그림은 사라졌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 무지개 추가해달라 그런 거. 이렇게 아이들 이것도 보면은 피에로의 몸 부분을 추가해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발견한 게 또 여러 거 정말 잘 발견하는데, 눈이 하나가 바뀌었고, 코 여기 세 코 붙어있던 게 사라졌고, 입술이 두꺼워졌고, 이런 거 아이들이 다 너무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각자 다 만들어 봤거든요. 자기가 바꾸고, 여기 보면은 잘못 나왔죠. 다리가 양쪽으로, 엉덩이가 양쪽으로 있고 다리가 5개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다시 그리고 싶냐, 이거는 이 모습 그대로 놔둘 거냐, 이게 멋있어서 자기 그대로 두겠대요. 그래서 그대로 뒀고, 어떤 아이는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경우도 있고요. 네. 아무것도 없던 이런 낙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가 약간 번지는 듯한 이 종이 그리기 도구를 사용했는데, 아래도 보면은 그런 매직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원래 쓰던 그리기 도구의 그 색감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얘는 그래가지고 바꿔달라고 한 게, 얘가 사실은 점이 없어야지 맞는데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꿨는데 너무 귀여운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고. 네.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유니콘이랑 이런 거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얘가 보면은 이거 얘가 사라진 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 살리고 옆으로 2명으로 이렇게 바꿔. 한 명만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2명이나 추가해줬는데, 이거는 괜찮냐 그랬더니 동생 같아서 마음에 든다. 네. 그렇게 이제 자기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딩딩이가 얘들아,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들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바꿔주었던 것 기억나? 너희들이 멋진 그림을 그려주어서
나도 함께 그림을 꾸미면서 정말 즐거웠어. 오늘은 너희들이 그린 그림을 갖고 어떤 놀이를 해볼까? 혹시 너희들의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니?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림이 진짜 움직일 수 있을까 했는데 애들이 거의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림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림인데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가 움직이면 좋겠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막 별똥별이 떨어지면 좋겠다 뭐 하다가 물결이 움직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움직이는 장면 보자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아까 그 비오 그게 이렇게 물결이 움직이게 해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딩딩이가 동영상을 바꾸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라 가지고 하루에 3개밖에 못 바꾼다. 그래서 3명 거를 고를 건데 자기 거 고르지 말고 친구 그림을 쭉 보면서 저게 움직이면 재밌겠다 하는 다른 친구 그림으로 골라라. 그렇게 해서 이제 3명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개미 이거 너무 움직이는 거 보고 싶게 생겼죠? 네 맞아요. 징그러워요. 애들이 무섭다고 해서. 싫어. 진짜 개미야. 네, 이게 아까 그 영상으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이 그림? 네, 유니콘으로 바꾼 거. 아이고. 어른도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서 우리가 원래 그렸던 그림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의도하던 대로 그림이 잘 바뀐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의논을 하면서 네, 평가를 해봤어요. 여기 마지막 이거 개미 날아다니는 개미초가 얘가 되게 요구사항이 많은데 얘가 움직이고 얘가 모빌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있는 모빌이. 그리고 이 개미가 이 감을 누르고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딩딩이가 알아듣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이걸 한 3번 다시 보면서 원래 내가 의도했던 거랑 뭐가 달라졌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얘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되게 노력을 해줬는데 되게 새롭게 바꿔줬다. 그래서 원작자가 마음에 드느냐 했더니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떤 부분이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되었는지 그게 아닌지 그래서 내는 이거를 채택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초기적으로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을 아주 짧게 잠깐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활용의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AI를 다룬다라는 게 인간에게 너무너무 유용하고 지금 뭐 우리의 어떤 능력치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을 때 엊그저께인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챗GPT 서버가 뭐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얘가 다운이 됐었대요. 근데 우리는 아마 새벽 시간이어서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미국에서 한 3시간 정도 얘가 먹통이 났는데 다들 멘붕이 된 거예요. 이걸로 무슨 막 회사에서 일도 했어야 되고 막 업무할 게 너무 많았는데 얘가 3시간이 안 되니까 다들 멘붕에 빠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얘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도 엊그저께도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인터넷이 없는 거랑 똑같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없는 거랑은 다르지 않아? 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때 그때는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옵션이었대요. 그래서 인터넷이 없어도 일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게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AI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AI한테 이제 우리가 막대한 이제 영향을 점차적으로 받게 될 건데 모든 알고리즘을 AI를 중심으로 자동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작년에 멀티모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그냥 텍스트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비춰주면 그거를 보고서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또 자기도 말도 해주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오픈 AI 직원들이 경고를 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심지어 멸종도 가능할 정도로 얘가 너무너무 위험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숨긴다 라고 이제 터뜨렸어요. 작년 5월에.
그래가지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그 직원들은 그런 비밀 유지 서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위배됐고 당연히 덮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너무 이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저 봤거든요. 이거 지금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이니 아니냐 지금 막 주가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지고 이제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너무 이걸 환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너무 잘 담론이 전달이 안 되고 제프리 힌턴 교수 지난번에 나왔죠?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셨던 이 AI를 정말 만들다시피 한 그런 대부인데 이분이 이제 그 2023년에 구글의 이사진에서 이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얼마나 막대한 연봉을 받으셨겠어요? 그거 다 포기하고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AI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얘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 지금은 보면은 뭔가 애매하고 미묘하고 아직 애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나은 것 같은 부분이 아직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한계들이 많이 없어질 거고 이 매트릭스 얘기 제가 잠깐 드렸는데 매트릭스가 왜 이제 그런 거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위 목표를 좀 게임을 개발해봐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오모 게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들은 어떤 상위 목표에 대해서 얘가 다 알아서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심취를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 목표를 수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방 안에 있어요. 여기가 AI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산소 농도가 너무 이산화탄소 농도 좀 낮춰줘 라고 한 거예요. 너무 공기가 탁한 거야. 이산화탄소 농도 좀 낮춰줘라고 했을 때 AI가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나요? 인간은 농도를 낮춰주고 산소 농도를 높이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판단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존재가 없어지면 농도가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지. 네. 그래서 가스 내려보내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사례지만 어떤 방법을 취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중국의 AI는 딥디크라고 그 딥시크인가 걔는 저거를 잘한대요. 중국어를 잘하고 이제 그렇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AI는 정치적 성향이 러시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미국에서 쓰이는 AI랑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보면은 자꾸 서양 아이들 중심으로 나오죠. 왜 그래요? 거기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AI라서 걔네들 중심으로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기본 전제나 선과 악에 대한 전제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도 다르면 우리 아까 그때 멕시코 사람 얘기 제가 해드렸나요? 저희 남편이 그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10명이 모이면 딱 나라가 다 달라요. 멕시코, 러시아, 프랑스 뭐 등등 인도 뭐 다 다른데 그래서 같을 거라고 서로 기대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남편이 이제 뭐 한국의 자살률이 높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근데 왜 자기를 죽여? 상대방을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대 멕시코 직원이. 네, 거기가 살인율이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명쾌한 거죠. 왜 내 스스로를 죽이지?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선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본 전제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얘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AI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평균치를 낸다고 했잖아요. 계속 많이 쓰이는 방식의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욕망이 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심화가 되면 답변도 자꾸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중립적으로 물어봤지만 어쨌든 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답변으로 미세하게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조합을 봤을 때 정치적 성향이 이 사람이 뭘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질문을 했을 때 무슨 답변을 하고 싶을까? 그런 걸 다 미묘하게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가깝게 자꾸 답변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자꾸 이렇게 욕망이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AI가 제가 그때 뭐 젠슨왕 26만 장 한국에 GPU 칩 준다고 했는데 그거 돌리려면은 에너지 엄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에너지를 돌려야 돼서 원자력 다시 해야 되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는 에너지. 그래서 아까 그 매트릭스에서 사람들이 다 뭘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배터리.
왜냐면 여기도 전기가 통하는 이제 생명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위험.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사실 바디가 없어서 그나마 다 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덜 느끼는데 지금 급속도로 개발되어 있는 거는 바디를 가진 존재예요. 로봇이죠, 로봇. 그래서 테슬라나 이런 데서도 아주 지금 그 옵티머스 이런 거의 사람에 준하게 지금 막 관절과 움직이는 거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금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글에서도 끊임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연구하는 게 이 관절을 어떻게 써서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개체가 이거를 잡는 걸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개체는 다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각자의 개체마다 추구하는 바나 방향성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국가 아니면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로 묶여서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그나마 나아갈 수가 있는 거는 신화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 거거든요. 그게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개체들이 다 이래도 되나 저래도 생각도 다 다르고 이거 하나로 결집시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기 AI는 만약에 개체들이 다 다른데 왜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봐도 순간적으로 로봇 같은 건 어때요? 탁 명령이 나오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얘네들이 한순간에 어떤 식으로 결집해서 움직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응? 네, 군대 같은 거죠, 완전히. 근데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우리는 자연어를 쓰니까 얘네가 친구처럼 느껴지고 인간과 비슷한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얘는 흉내만 낼 뿐이지 전혀 설득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감정을 느끼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AI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짜뉴스거나 우리가 끊임없이 챗GPT랑 소통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도 얘는 어차피 설득도 안 당하고 우리한테 뭐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물론 평균치를 계속 내서 뿜어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모가넷이라는 사람도 구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AI 개발하는 팀에 있었던 이제 수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2023년에 나와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AI가 그 아까 최재천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다고 했잖아요. 번식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복욕이나 지배욕이나 무슨 권력욕 같은 게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을 위협할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이 AI가 인간의 욕망을 쫓다 보면은 얘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인간이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갔을 때 그게 점점 망하는 길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이미 왜 그 저거 뭐죠? 이미지를 페이크 이런 거 해가지고 성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가짜 뉴스로 누구 하나를 매장시키는 거 너무 쉽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AI가 활용이 자꾸 됐을 때 AI는 그런 것들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던 중립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줬을 때 덥석 우리가 그거를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거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19년에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집단 학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면 거기에 있는 그 메이저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은 그냥 살고 있었는데 거의 미얀마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페이스북을 써요. 이 메신저로. 근데 페이스북에서 어느 날 문득 계속 기사가 올라오는데 로힝야족이 체제 전복을 꼽는다. 로힝야족이 미얀마를 뒤집어 엎을 거다. 이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보고서 이제 그 메이저인 그 민족들이 화가 나서 이제 분노를 한 나머지 이 집단 정말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들을 돌이켜서 봤더니 그럼 이 뉴스가 진짜였냐라고 했더니 가짜 뉴스였어요. 그 뉴스가 가짜 뉴스인데 그러면은 이 뉴스가 왜 나왔느냐를 봤더니 실리콘밸리에 있는 페이스북 개발자는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래 머물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분노인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되는 뉴스에 침취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저 반대, 아니면 성별로 반대, 계층으로 반대, 뭐 어떤 면에서든 그 반대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자꾸만 그런 것이 점점 양극화되고 뭔가 사회가 그렇게 간다고 느껴지는 게 정확해요. 지금 알고리즘이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전혀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했어요.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을 갈 때는요, 산소가 없으면 그걸 못 느껴요. 자기가 그냥 죽거든요. 그래서 카나리아를 먼저 저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죽어 있으면 산소가 없는 거라서 재빨리 도망을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카나리아 역할을 2019년에 미얀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AI 알고리즘이 그렇게 우리를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되게 쉽게 분노에 심취하고 이것들을 되게 이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AI의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이게 사회에 점점 방향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하나의 개발자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개발자는 그냥 알고리즘만 줄 뿐이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구름처럼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에 사용자들인데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 사용자들이 이 AI의 부모라는 거예요. 성인으로서의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유아들한테 우리가 모델링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야 욕심 부리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이 그걸 배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AI가 7살 천재라고 했잖아요. 이 AI가 세상의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며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AI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쓸 때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상대방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그런 것들을 소비해주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 입히는 거를 AI한테 시키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우리가 바탕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AI를 사용할 때도 되게 쉽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얘한테 막 욕도 막 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 병신아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쉽게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평균치를 낸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 되지만 아이들한테도 그 관념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이제 생존의 문제다라고 모가데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진정한 욕망을 알기가 어렵고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의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팔고 죽이고 영탐하고 도박하는 거예요. 광고, 국방, 안보, 투자 이런 거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고 긍정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절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에 우리가 함부로 심취하면 안 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중심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AI를 쓸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저는 우리 보이교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거를 그냥 갖다 쓰시지 마시고 내가 중심이 돼서 얘를 도구로 쓰실 때 아까처럼 판단을 하면서 쓰실 때 우리가 정말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2주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 나가셔도 됩니다. 혹시 이거 남은 거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가져가세요. 설문지 다 쓰셨을까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